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모티콘 A부터 Z까지 그 중에서 이모티콘 기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티콘 기획 정말 중요하죠. 많은 분들께서 이모티콘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모티콘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관심들은 되게 많은데 정작 기획하는 방법, 어떻게 기획을 해야지 승인 확률이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모티콘 기획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물론 작가님들마다 본인들 스타일에 맞게 기획을 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몇 가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7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모티콘 기획할 때 중요한 포인트 7가지.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모티콘 플러스에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이모티콘, 카카오톡에서는 이모티콘 플러스를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모티콘 플러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메시지를 입력을 했을 때 그 입력한 키워드에 맞는 이모티콘을 무작위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길고 너무 의미가 많이 있는 내용보다는 정말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딱 메시지를 보내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태그를 가진 내용으로 이모티콘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이모티콘 플러스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다시 바꿔서 이모티콘 하나를 만들 때 메시지를 너무 길게 만드는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고 짧게, 그 다음에 확실한 메시지 전달력이 있게 이모티콘 플러스에 맞춰서 기획을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일 이모티콘 플러스에 많이 노출되는 게 한 3년 전, 4년 전에 만들었던 그 대왕티콘이라는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그 이모티콘이 나온 지가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이모티콘 플러스의 노출 빈도가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왕입니다요,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딱딱 한 번에 끊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왕입니다요, 뭐 매우 쳐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 이모티콘 플러스에 많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출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모티콘 플러스에 최적화시킨 메시지로 구성을 해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검색하기예요. 이모티콘은 우리가 웹툰 같은 컨텐츠와 조금 다르게 이모티콘은 대중적으로 서로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 이모티콘의 유행을 만들어 나가는 건 바로 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든 이모티콘, 즉 내가 기획한 이모티콘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 사이트에 가보시면 지금처럼 우측 상단에 검색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검색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인에 관련돼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직장인 검색을 해보시는 거고, 또 강아지를 주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를 주제로 해보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모티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1순위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을 주제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직장인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아무래도 이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 결과가 적은 거일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야지 나만 가지고 있는 주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를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거고요. 또 그런데 또 너무 많은, 또 이렇게 너무 없는 주제도 나쁘진 않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컨택률이라든지 아니면 승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아마 강아지, 고양이, 토끼가 제일 많을 텐데 검색을 해봤을 때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는 또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모티콘 만들 때 금지어 세 가지가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 토끼예요. 왜일까요? 그쵸? 바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토끼 이런 주제로 만들 거라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토끼의 어떤 그림체를 좀 독특하거나 개성있게 만드는 식으로 만든다든지 기존에 있던 컨텐츠보다는 좀 차별성을 더서 만드는 것도 포인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색을 하셔라. 자, 그렇게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내 주제에 맞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독특한 주제를 설정해라. 독특한 주제를 설정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크게 기본 컨텐츠가 있고 컨셉이란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 기본 컨텐츠는 예를 들어서 그냥 특별한 주제 없이 어떤 캐릭터의 퀄리티라든지 귀염성을 가지고서 그냥 좋아요, 싫어요, 보고 싶어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예 확실한 컨셉을 넣어주는 거죠. 재밌는 컨셉을 넣어서 그 컨셉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컨셉이라든지 상황, 예를 들어서 뭐 술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직장인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뭐 학생에 관련된 얘기, 또 엄마에 관련된 얘기 이런 식으로 컨셉을 하나 잡아서 주제를 잡아주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또 매니아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매니아층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컨셉을 넣어서 독특한 주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요 사용자층을 설정하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용자층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아니면은 뭐 디자인실 수정이들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단이 쓸 수 있는 거. 한동안 우리 그 군인들도 휴대폰을 이제 군대 들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에 관련된 이모티콘들이 한참 많이 나왔죠. 그쵸? 그러다가 또 비트코인이나 주식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컨텐츠들이 또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 게임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항상 게으른 누구의 모모의 일상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사용자층을 딱 타겟층을 정하고 그 타겟층에 맞게 이모티콘을 기획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쉽고 그 특정한 사용자층에서는 그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승인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모티콘 트렌드 파악하기. 자, 이모티콘 트렌드 파악도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모티콘이 인기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점을 보면 조금씩의 유행이라는 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 유행을 좀 맞춰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모티콘 초창기 때는 우리 보통 기본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이 카카오톡에서 제공해주는 이모티콘이라든지 전문 이모티콘 작가님들이 만든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모티콘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이모티콘을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주제가 다양해졌어요. 그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 범고래 작가님의 뭐 병맛 이모티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발그림 컨텐츠 아니면 뭐 대충 그린 듯한 그림 아니면 아이 손그림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약간 병맛 이모티콘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러다가 코로나 바로 전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형 이모티콘이에요. 자, 관계형 이모티콘은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우리 딸 최고 막 이런 이제 가족끼리라든지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 연인끼리 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류의 이모티콘들이 또 한참 인기가 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나마 최근에는 다시 또 어느 컨셉으로 바뀌었냐면 다시 귀여운 이모티콘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귀여운 이모티콘 쪽으로 나오면서부터가 바로 이모티콘 플러스가 좀 시작된 시점이거든요. 이모티콘 플러스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독특한 컨셉이 막
성격이 강한 컨텐츠보다는 그냥 기본 컨텐츠, 귀여우면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 인기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귀여운 이모티콘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의 힘든 상황, 나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감형 이모티콘들이 또 인기가 있었어요. 이 공감형 이모티콘은 나의 상황을 어떤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백수의 하루, 뭐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어떤 나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모티콘들이 최근 들어서 또 인기가 있죠. 뭐 그런다고 해서 딱 요런 주제로 나온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 흐름을 잘 보시려면 바로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신규 이모티콘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신규 이모티콘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유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준 요 기준은 신규 이모티콘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요런 식의 큰 흐름으로 이모티콘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 이모티콘을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참고하실 만한 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되기까지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예를 들어서 신년 인사하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이모티콘들 같은 경우에는 신년 되기 전에 거의 한 5, 6개월 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이 크리스마스다 그런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주제로 만들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기준으로 만약에 시즌 이모티콘을 만드실 거라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제안을 하셔야지 그 시즌에 맞춰서 출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카카오톡의 서비스 플로우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각 플랫폼별로 서비스 제작하는 과정 보여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6번째는 바로 개성 있는 이모티콘 표현이에요. 제가 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고양이, 강아지, 토끼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더 개성 있게 만들어라는 거죠. 개성 있게. 그래서 아예 개성 있게 만들던지 아예 귀엽고 고퀄리티로 만들던지 그렇게 주제가 확실해야지 애매하게 만들면 거의 승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우리가 개성 있고 단순하게 만드는 이모티콘들 있죠. 이런 것들 보면은 꼭 발그림 컨텐츠라고 해서 쓱쓱쓱쓱 그냥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작가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그냥 쓱쓱쓱 그려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하게 그린 이런 캐릭터들도 실제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단순한 컨텐츠로 아트웍으로 그린 거지 못 그려서 단순하게 그린 게 아니라는 걸 꼭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리시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성 있는 이모티콘 표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크게 멈춰있는 이모티콘과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아무래도 멈춰있는 이모티콘보다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이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좋고 좀 더 재밌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조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텍스트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인데 멈춰있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텍스트가 나와 있어야 되죠. 하지만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그 동작으로서 우리가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고요. 더 다운로드도 많이 나와요. 물론 움직이는 이모티콘 자체를 만들기는 좀 어렵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튜토리얼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멈춰있는 이모티콘보다는 움직이는 이모티콘 쪽으로 조금 도전을 해보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총 7가지에 대한 그 이모티콘 기획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는데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모티콘을 기획하시는 그 작가 고유의 어떤 개성과 어떤 느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현재 나와 있는 이모티콘들을 많이 보시라는 거, 그리고 조금씩은 참고하시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기획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